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도구 12번째 트랜스포밍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거 뭐 앞에 좀 틀린 게 있네. 네, 네. 이 콘텐츠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한 30분 전에 전화를 받고 오늘 강의를 좀 부탁한다라고 하셔서 네, 일단 저도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교재를 처음 읽어가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던 건데 하면서 생각했던 제가 이해했던 내용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막 바디띵킹이니 모델링이니 뭐 유추학이니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저희 강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개 뭐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기억 혹시 나시는 거 있나요?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거. 이 수업을 만들게 된 이유 뭐 이런 거. 빨리 끝내라고 질문도 안 하고 코멘트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아, 네. 콜라보레이션도 말씀하셨고. 네네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툴킷. 둘 다 맞고요. 맞는 말씀 하셨고. 그러니까 그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툴킷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창의력에 대한 컴플렉스다. 그래서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들이 이런 생각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보면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냥 하나하나 쪼개서 보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뭐 우리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시니까 그냥 두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소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도구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할 때라던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뭐 돈을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나름의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내기 위해서 생각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사례들은 좀 더 특별한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통합적으로 통찰적인 사고를 해내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냈던 그런 분들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랜스포밍이라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 그 내용 설명이 좀 길어요. 이게 번역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생각 도구가 이제 다른 생각 도구에 영향을 주거나 작용하는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 도구를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그 생각 도구들 있잖아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바디띵킹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모델링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경우 별로 없고, 만약에 크고 어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많은 도구들을 다 활용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랜스포밍이라는 그런 생각 도구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수의 생각 도구를 거쳐서 통찰이나 구상이 변형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현 매체로 변환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너무 빠른가요? 너무 좋죠.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더 빨리 해요. 저번에 네, 박민혁 씨 발표하시는 것처럼 랩을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 같은 거 아마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좀 안 볼게요. 이건 좀 재미없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설명은 없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라이톨리 발자국이라고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발견을 한 과정에 대해서 그냥 예시를 이제 교재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발자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교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럼 찍히면 그 찍힌 형태, 깊이 이런 걸 아마 의대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무게나 사람의 몸무게나 그 발을 끄는 형태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뭐 이건 그냥 어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인데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발자국을 보고 추적을 당할 염려 때문에 뒤로 걷는다거나 뭐 질질 끌면서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예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상상해서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그 상상을 할 때 발자국 보고 막 이거를 그냥 규격을 재고 뭐 이게 얼마니까 뭐 키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결과가 딱 나오나 계산돼서 나오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이죠. 그냥 과학도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상상할 거지가 없는 거잖아요. 건덕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면
나중에 이 발자국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걸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서 걸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발자국 형태가 옆으로 이제 나란히 걷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발자국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겹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바뀐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냈느냐? 그냥 이 사이트에 가서 발굴 작업을 하실 때 그냥 가서 내가 노라도 보고 그냥 바디 팅킹도 해보고 플레잉도 해보고 패턴도 찾아보고 뭐 차원적으로 사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 도구를 사용해서 라이톨리 발자국의 어떤 의미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런 화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화석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례예요.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놀 때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게임할 때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되게 집중하시잖아요. 막 다음 탄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게임할 때 집중하면 막 이러고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아니면은 막 껐다가 다시도 해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단계로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을 때에는 밑에 그냥 세 줄 보시면 되는데 그냥 문제를 이러한 생각 도구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디파인을 하고 이러한 생각 도구 중에서 이게 맞는 생각 도구를 활용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해결책들을 생각 도구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실 강의자들은 다 사례예요. 전부 사례예요. 되게 막 사례인데 너무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오늘도 영어입니다. With the aid of a pulsating strobe light, Dr. Harold Edgerton can freeze a flurry of movement onto a single plate of film. Dr. Edgerton developed a strobe light in 1931, unable to see how electric motors behave when they rotated at 30. 제가 어제도 저걸 봤는데 지금 봐도 또 지루하네요. 네.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학자분이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아까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초고속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 스트로보라이트라고 하는데 스트로보라이트 요새는 좀 약간 클럽 가고 막 이런 데 나오면 그런 나오는 불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제 해결하고 조사하고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스텝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상을 떠올리는 이미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생각도구. 그래서 이미징을 해서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작업 모형을 변형시켰다라고 해서 트랜스포밍의 한 사례로 넣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시간 좀 나시면 요 사진은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골프채 휘두르고 동영상이 참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네, 이거 나중에 또 교재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내용이니까 좀 더 추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각 작품이에요. 그래서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희 교재, 주교재? 아마 거의 필요를 못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아무도 없군요. 네. 당황스러울 수가. 네. 그래서 저희 책도 그렇고 강의자료도 그렇고 좀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예술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책을 쓰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창의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창조를 많이 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를. 근데 이게 뭐 제목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 작품이? 네?
공책이요? 공책을 보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전 공책으로 안 보였는데 이 공책을 보이셨군요. 네. 저는 요새 컴퓨터로 글들 많이 쓰셔가지고 이 공책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뭐 아이패드 쓰고 그러지 않나요? 필기할 때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막 말씀드렸던 생각도구 여러 가지. 보시면 유추, 표상화, 모형화, 놀이, 추상화, 차원적 사고 다 예전에 한 번씩 한 단원으로 한 챕터로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조각가들이나 뭐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작품이 한 번 나올 때 그냥 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 아니군요. 그분은 뭐 시스티나 성도 아닌가요? 그거군요. 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한 번에 그냥 캔버스에 가서 슉슉슉 그리면 막 30초 만에 참 쉽죠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다 설계가 있어요. 스케치가 있고 뭐 되게 근데 작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게 이제 위대한 조각품이고 위대한 예술품이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라는 게 궁극적인 얘기고요. 나중에 뭐 전시회 한번 하시면 초대도 좀 부탁드리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흥미롭긴 했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맥스빌 이 사례가. 네. 이게 아마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런 사례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례는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근데 내용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단계에 있는 그런 사고에 변형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흥미로웠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렸나? 예, 저희 바우하우스 얘기도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표를 그래프 모양을 표시하고 지속 시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거 좀 되게 그냥 봤을 땐 별거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쵸? 이분이 하신 내용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변해가는 그런 단계들 여기 또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순수한 선으로 추상화를 했는데 이제 음악학과 관련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뭐 좋은 작품이니까 나왔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도하는 게 뭔지는 네, 생각의 사고 단계를 이제 펼쳐서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이것도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지금 아까 그냥 얘기 드렸던 내용 또 반복해서 또 강조되고 있는 건데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단조롭게 이제 사고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사고 방식을 이제 생각 도구로 활용해서 했을 때 더 가치 있는 통찰을 낳는다라는 의미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단 한 가지 공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 있는 연관을 맺게 된다라고. 근데 단일한 생각 다양하게 변형시킬 때라는 부분이 저희 생각 도구 강의들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하고 계시는 그런 아이디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 많으시잖아요. 보면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네 팀 모두 다 주제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불편함과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다 갖고 오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잘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로 생각 도구들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서프라이징 인사이트 나왔죠. 서프라이징 인사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언스에서 테크놀로지고 테크놀로지에서 아트고 아트에서 사이언스로 이렇게 막 순환되는 것처럼 슝슝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막 창의적인 사고가 예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되게 수많은 알지도 못하겠는 옛날 외국인들 사진 있고 그런 사례들의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과학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졌고 아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직 되게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되게 근데 사실 저번에 좀 그 명함을 보고 좀 놀랬던 게 경영학과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엄청 특이한 직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니면 직업을 아예 안 쓰던지 난 나야 내가 브랜드야 뭐 이런 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CEO 물론 CEO 되게 좋은 거죠. 어려운 거고 CEO도 좋고 뭐 PD도 좋고 다 되게 멋있는 직업인데 엄청 특이한 직업은 사실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조금 놀랐는데 뭐 나중에 가면 누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